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2021학년도 첫 분석 콘텐츠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수시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시 입결을 발표했던 것은 아니고 이 서울대학교에 올해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교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지 등등의 자료를 발표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서울대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를 해서 남은 기간 입시 전략을 잘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가지 견해를 밝히기 이전에 중요한 비교 수치들만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분석할 거리들이 조금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 분석하기보다는 우선은 수치를 싹 다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중요한 쟁점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자료들은 모두 최초 합격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선발 인원 현황입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 정원 내 지역균형 선발 전형, 앞으로 지균이라고 부를게요. 지균 전형에서 738명을, 일반 전형에서 1689명을 선발하였고 2020학년도의 경우 정원 내 지균 전형에서 661명을, 일반 전형에서 1749명을 선발했습니다. 지균 전형의 합격 인원은 1년 사이에 77명 정도 증가를 했고 일반 전형의 합격 인원은 6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균 전형과 일반 전형을 합친 정원 내 수시 전형의 전체 모집 인원이 50명 정도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도 1년 사이에 지균 전형과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 증가 폭이 매우 양극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균 일반 전형 출신 고교 유형별 비교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기준 지균 전형끼리 그리고 일반 전형끼리 묶어놨는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균 전형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인원은 5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선발 인원, 합격 인원은 77명 증가했습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73명 증가해서 증가한 선발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공고 출신 학생은 7명, 예체고 출신 학생은 3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자사고 출신 학생은 5명, 특성화고 출신 학생은 1명 감소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서울대 지균 전형에서 증가폭이 큰 고교 유형 순서는 일반고 플러스 73명, 자공고 플러스 7명, 예체고 플러스 3명, 그리고 자사고 마이너스 1명, 특성화고 마이너스 5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 2021학년도 모집 인원은 2020학년도 대비 53명 줄어들었으며 선발 인원 역시 60명 줄어들었습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96명 정도 감소해서 감소한 선발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공고 출신 학생은 1명, 자사고 출신 학생은 11명, 외국어고 출신 학생은 3명, 예체고 출신 학생은 8명, 특성화고 출신 학생은 2명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과학고 출신 학생은 9명, 영재고 출신 학생은 43명, 국제고 출신 학생은 1명,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6명, 기타 외국고 출신 학생은 2명 증가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증가폭이 큰 고교 유형 순서는 영재고 플러스 43명, 과학고 플러스 9명, 검정고시 플러스 6명, 기타 플러스 2명, 국제고 플러스 1명, 자공고 마이너스 1명, 특성화고 마이너스 2명, 외국어고 마이너스 3명, 예체고 마이너스 8명, 자사고 마이너스 11명, 일반고 마이너스 96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봤을 때 지균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갑자기 확 늘어났고 일반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니까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균과 일반 전형의 지역별 비교 현황입니다. 서울, 광역시, 시, 군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연도와 전형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지균 전형의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지역별 지원 인원 및 합격 인원, 선발 인원 자료입니다. 지원 인원부터 살펴보자면 서울 출신 학생은 24명 감소, 광역시 출신 학생은 12명 감소, 시 출신 학생은 70명 감소, 군 출신 학생은 3명 감소해서 총 109명이 감소했습니다. 합격 인원의 경우 서울 출신 학생은 작년과 변화가 없으며 광역시 출신 학생은 11명 증가, 시 출신 학생은 68명 증가, 군 출신 학생은 2명 감소해서 총 77명 증가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서울대 지균 전형에서 지원 인원 기준 증가폭이 큰 지역 순서는 군 출신 마이너스 3명, 광역시 출신 마이너스 12명, 서울시 출신 마이너스 24명, 시 출시 마이너스 70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합격 인원 증가폭이 큰 지역 순서는 시 출신 플러스 68명, 광역시 출신 플러스 11명, 서울 출신 0명, 군 출신 마이너스 2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입니다. 지원 인원부터 살펴보자면 서울 출신 학생은 881명 감소, 광역시 출신 학생은 664명 감소, 시 출신 학생은 1511명 감소, 군 출신 학생은 93명 감소했습니다. 합격 인원의 경우 서울 출신 학생은 1명 감소,
광역시 출신 학생은 36명 증가, 시 출신 학생은 94명 감소, 군 출신 학생은 9명 감소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지원 인원 기준 증가폭이 큰 지역의 순서는 군 출신 마이너스 93명, 광역시 출신 마이너스 664명, 서울 출신 마이너스 881명, 시 출신 마이너스 1511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으며, 합격 인원 증가폭이 큰 지역 순서는 광역시 출신 플러스 36명, 서울 출신 마이너스 1명, 군 출신 마이너스 9명, 시 출신 마이너스 94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멘션입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서 정리했다고 하기에는 애초에 멘션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로 간단하게 요약만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1명 이상 합격생 배출 학교수 875개 고교, 전년도 대비 3개교가 증가했고요. 두 번째, 전년도 대비 지원 학교수 23개교 감소, 그리고 세 번째, 합격생 배출 고교 3개교 증가,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합격생이 없었던 124개 일반고에서 합격생이 배출되었다는 멘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반 전형보다는 직윤 전형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교과 스펙트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소속 고등학교 역시 지역의 규모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속에 있든 도시내에 있든 촌동네에 있든 과학고는 똑같은 과학고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보다는 직윤 전형을 분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 직윤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와 직윤 합격 고교 스펙트럼의 관계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지방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이런 예상은 서울대학교의 입시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지방 학생들이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직윤 합격 고교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최근 3년간 합격생이 없었던 124개 일반고에서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가 91개교, 2019학년도가 95개교, 2020학년도가 89개교로 90개교 정도로 비슷한 수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가 직윤 합격자 배출 고교 스펙트럼의 확대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보도자료 초반부터 위의 사진처럼 2021학년도 전형 결과 합격생 배출 학교수는 875개의 고교로 201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도입 이래 가장 많았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래에서 표를 보면은 2021학년도 수시 합격생 배출 고교수 양상이 2014학년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는 직윤 596개교, 일반 전형 423개교였는데 2014학년도 역시 직윤 556개교, 그리고 일반 405개교였고요.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스펙트럼이 더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점은 바로 2015학년도의 결과입니다. 2015학년도부터는 직윤 전형의 고교 스펙트럼이 확 좁아지고 있는데, 왜 하필 2015학년도부터 직윤 전형의 스펙트럼이 훅 좁아졌나? 석 소장이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2014학년도까지 직윤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였고, 201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는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2014학년도에서 2015학년도로 넘어갈 때 수능 최저가 갑자기 세졌고, 그에 따라서 지역균형 전형의 합격생 배출 고교 스펙트럼이 확 좁아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14학년도와 유사한 혹은 더 낮은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질수록 직윤 합격 고교 스펙트럼은 넓어진다라는 명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올해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직윤 전형 합격자 고교 스펙트럼은 2021학년도가 아니라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처럼 500대 초중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몇 년 만에 서울대 직윤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의 예비 고3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잘 참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2021학년도 지금 막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마친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직윤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것은 서울대학교 측에서 해당 고교의 잠재력을 드디어 알아보았다는 의미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열린 직윤 고교 스펙트럼의 어부지리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서울대 합격자가 나와서 우리 학교도 드디어 서울대 합격문이 좀 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예비 고3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안심에 빠지기보다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신과 비교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으로 수능 최저를 채울 수 있도록 꾸준히 정시를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직윤 모집 인원은 늘었는데 왜 지원자는 줄었을까입니다. 석 소장도 예전에 컨텐츠를 만들 때 올해는 지방 쪽에서 직윤 지원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보니까 모집 인원은 늘었는데 지원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석 소장도 12월 말에 서울대학교 보도자료가 뜨고 난 이후 꽤 오랜 기간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이래저래 머리를 굴려봐도 서울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속의 수치들만으로는 합리적인 논리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합격자의 고교 유형별 분포가 아니라 지원자의 고교 유형별 분포를 정확히 알았다면 지방 출신 학생들 중에서도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지원폭이 확 늘었는데 서울 지역 일반고 학생 출신들은 지원폭이 굉장히 줄었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측에서 공지한 자료만으로는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윤 전형의 일반고 강세, 일반 전형의 일반고 약세, 영재고 강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직윤 전형에서는 일반고 인원이 갑자기 급증했고, 일반 전형에서는 일반고 인원이 급감하고 영재고 인원이 급증했습니다. 상황을 요약을 해보자면 직윤 전형의 경우 순수하게 합격자 인원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빠져나간 일반고 출신 합격자들의 자리를 영재고 출신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대체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윤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의도적으로 인원을 조절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울 거니까 배려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서울대학교 측에서 의도적으로 인원을 조절했다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석 소장은 평범하게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운 학생이 70명가량 늘어난 것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윤이라는 전형 특성상 후보자로 지정되면 다른 확고한 진로가 있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포기하는 경우도 흔치 않을 뿐더러,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로 인해서 이런 직윤 후보 자리를 다른 학생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 소장도 예전에 올해 직윤은 내신이 비교적 낮아도 괜찮으니까 수능 최저만 채울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과적으로 증가한 일반고 학생 70명은 말 그대로 3개 이상 2등급은 어렵지만 3개 이상 3등급은 안정적으로 만족하는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2021학년도 직윤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률 수치를 정확히 보아야 알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석 소장의 분석이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전형에 대해서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유의미한 감소와 영재고 학생들의 유의미한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 부분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야기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몇 매체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영재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쳐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던데, 그렇다기보다는 기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으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야만 했던 일반고 전교 1등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직윤 전형으로 지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일반고 출신 직윤 합격자 70명 중 일부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반에서 직윤 전환 지원군과도 겹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가설 역시 서울대학교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통계를 확인해야만 사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형의 양상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영재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일반고 학생들을 쳐낸 것이 아니라 선발할 만한 일반고 학생들이 직윤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일반고 합격자 약세가 발현이 되었고, 정시 2월로 넘기기에는 아까운 인재들이 영재고에 많았기 때문에 영재고 합격자가 강세로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다만 올해 일반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에서 2020학년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 지역 구분 및 합격자들 중에서도 시 출신 학생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직윤 전형 기준으로 지원자는 70명 정도 감소했는데 합격자는 68명으로 2020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도 규모가 큰 시가 있고 작은 시가 있어서 무엇 하나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과 광역시 출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을 시 출신 학생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이 시 출신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던 124개 고교 중 이번 해에 평균 대비 더 늘어난 30여 개의 고교들도 이 시의 위치에 있는 학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실적에 목말라 있던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해당 고교의 학생들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운 좋게 찾아온 기회라 생각을 하면서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한 정시 공부까지 모두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선발 결과 분석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